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엄마표를 해서 최고 장점이거든요. 이거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이걸 무시하고 엄마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참 키인 것 같아요. 엄마표를 성공할 수 있냐 없냐. 안녕하세요.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사교육 가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, 그리고 학원 가서 가성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표를 먼저 하다가 정말 아이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을 때, 그리고 아이가 정말 원할 때 학원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좋다,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, 엄마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. 그리고 특히 맞벌이 하시는데 정말 이 캐다맘님이 말씀하시는 잠수내 영어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또 아이가 더럽게 말을 안 듣는다. 정말 너무 힘들다. 또 이제 시간 관리, 특히 이제 엄마가 또 맞벌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잘 시간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허다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다, 너무 답답하다, 막 이런 댓글들이 꽤 많았어요. 그런 댓글들 보면서 이걸 좀 이렇게 다 모아서 엄마표 영어, 엄마표 수학, 책육아, 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. 요거에 대해서 되게 본질적인, 근본적인 마인드셋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.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되게 허투루 많이 쓴단 말이에요. 그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제 할 일을 좀 할 수 있게.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어도 벌써 초등학생이에요.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.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아이가 할 수 있게 이 시간 관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 하던 것도 있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엄마표, 책육아 집에서 이렇게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엄마표를 해서 최고 장점이거든요. 이 세 가지가 장점인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이걸 무시하고 엄마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엄마표가 사실 엄마 주도가 아니에요. 아이 주도로 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. 자, 첫째로 아이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죠. 영어든 수학이든 뭐 책육아든 아이 수준에 맞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게 엄마표의 장점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흥미에 맞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하다못해 수학 문제집도 되게 출판사가 많잖아요. 그 중에 아이가 되게 잘 맞다고 느끼고 좋아하는 문제집 출판사가 있어요. 저희 애들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가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양을 시킬 수가 있어요. 애마다 다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리스는 빨리빨리 쳐내는 스타일이고 우리 다니엘은 너무나 느리게 하는 스타일이고, 아이가 할 수 있는 양에 맞게 공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 아이의 맞춤으로 할 수 있다. 이게 바로 엄마표의 장점인데, 내 아이와 상관없이 옆집 아이 또는 어떤 학원, 진도, 양, 수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따라서 내 아이에게 막 억지로 시키려고 하니까 엄마표로 하면은 아이랑 관계가 더 나빠진다라든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, 너무 힘들다,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 맞춤으로 하시라는 거죠. 이게 일단 엄마표 하시는 어머니들에게 기본적인 마인드셋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초등학교까지는 엄마표로 했다라고 할 수 있고, 지금은 아이 주도로 하고 있죠. 이게 가능했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저희 집은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참 키인 것 같아요. 엄마표를 성공할 수 있냐 없냐에. 부모의 권위라고 해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엄마가 이런 거 하라 그랬어요. 너는 해야 돼. 애가 막 네 엄마 이러고 하고, 이게 권위가 아니고요. 제가 말하는 권위는 아이들이 우러나와서 아, 엄마 말이니까 좀 들어야 되겠다, 아빠 말이니까 내가 들어야지, 이렇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그렇게 느끼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를 좀 존경하는 마음,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, 플러스로 뭐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있고요. 근데 사랑만 하고 존경은 안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아이들이 좀 뭐랄까, 우리 엄마 좀 짱인데? 우리 아빠는 뭐 좀 달라,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하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정말 엄마가 이렇게 책도 읽고 정말 아침에 막 애보다 막 더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, 이미
아이가 일어났을 때 엄마는 벌써 뭔가를 하고 있어. 엄마 스스로 뭔가 이미 뿌듯한 얼굴, 미라클 모닝 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. 그런 매일매일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다라든가, 또는 엄마가 막 나 엄마 살 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만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해서 진짜로 살을 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가, 이런 어떤 아이들로 하여금 애들이요 진짜 한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벌써 다 알아요. 우리 엄마가 내가 좀 이렇게 신뢰를 좀 할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한다니까요, 여러분. 그래서 엄마는 막 늘어져가지고 마음대로 살면서 애한테 너는 이걸 해 저걸 해 이게 먹히겠냐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엄마표를 성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? 저는 자기계발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더 있는데, 뭐냐면 아이들 공부하고 이제 뭐 책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데 있어서요, 여러분 목표를 정하잖아요. 목표를 무조건 정말 크게 높게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, 여러분 목표는 당연히 높게 잡는 게 맞아요. 그렇지만 목표만 놔두고 이 목표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잖아요. 그러면은 좌절하기 일쑤예요. 왜냐하면 이 목표에 가까워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길이 없어. 너무 머나먼 목표인 거죠. 이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이게 목표야. 너무 머나먼 목표잖아요. 그러니까 높기도 하지만, 그리고 뭐랄까 와닿지가 않잖아요.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막 확언하고 다 좋은데, 중요한 건 매일매일 제가 예전에 이 책 더 시스템 책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다. 루틴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, 해낼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있잖아요. 그런 작은 실천들을 정해서, 예를 들어서 꾸입에서 꾸업령 같은 경우에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쉬운 거, 뭐 하루에 한 5분이면 할 수 있는 거, 요런 걸로 하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꾸이백은 다 그래요. 그래서 꾸이백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, 아이도 똑같이 하시라는 거예요. 생육아, 엄마표 영어, 엄마표 수학 있죠.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으로, 그리고 큰 목표는 가지고 있대. 매일매일 해야 될 양이나 해야 될 수준,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, 이거를 아이가 해낼 때마다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, 그렇게 할 때 이게 길게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꾸준함이 이기잖아요. 꾸준히 해야 돼요. 엄마표도 뭐 사실 학원을 다니더라도 꾸준히 다니는 애들이 끝에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. 엄마표를 하더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요. 근데 지치지 않고 꾸준히 좌절하지 않고 아주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, 그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아이들 아까 시간 관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, 우리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려고 하면 계속 시간을 막 보내요. 그냥 가만히. 그리고 이제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한 중간쯤부터 이제 사춘기가 애들마다 다른데, 어떤 애들은 이렇게 멍을 자꾸 하는 거예요. 우리 캐리스가 약간 그런 사춘기가 와가지고 자꾸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.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멍 때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. 그렇지만 하염없이 계속 얘가 멍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자기도 아쉬워하고 화가 나고, 내가 뭘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지? 이러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도 너무 바쁘잖아요. 학원, 여기 학원 가고, 뭐 이제 예체능 학원 주로 다니죠. 우리는 막 예체능 학원도 가고, 그리고 뭐 간간히 이제 뭐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하나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금방 시간이 가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자야 돼.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. 시간이 없어서.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. 맞벌이 하시는 분들. 퇴근하고 오면은 저녁이니까 그 낮 시간 동안 아이가 뭘 했는지 알 길도 없고,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. 이런 경우에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때 엄마표 올인을 해서 할 때도 요거를 사용했었고, 그리고 지금 중학생인 우리 아이들 둘 다 공부 학원을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하고 있잖아요.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, 이게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요런 거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뭐냐면은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적어줘요. 그리고 시간을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걸 했다, 이렇게 자기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하루가 끝날 때쯤에 보면은 아, 내가 뭘 했구나. 자기도 뿌듯해.
그리고 사실은 엄마 아빠도 이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. 요거 이제 엑셀로 그냥 만드시면 돼요. 안에다 계속 바꿔가면서. 아니면 그냥 손으로 쓰셔도 돼요. 이렇게 네모 그려가지고 그냥 손으로 쓰셔도 돼요.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하기 너무 버거운 양으로 하지 마시고요.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라든지 책이라든지, 그리고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책, 문제집, 이런 거 아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적어놔요.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내가 이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, 이렇게 적을 수 있게. 그러면은 그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얘가 좀 쉬었구나, 뭐 간식 먹고 놀았구나,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사실은 그 PDS 다이어리 있잖아요.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데일리 루틴,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기록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허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생산력이 확 올라가는 좋은 방법이거든요. 데일리 루틴을 다 기록을 하는 게. 근데 우리 아이에게 막 아침 뭐 7시부터 막 밤 10시까지 모든 시간을 다 기록해라,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도 뭐 한 5가지 정도 있다고 치면요.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한 글책 한 권 읽기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, 이것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. 이것만 해도 저는 아이가 시간 관리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 한면에서 이제 메타인지, 아, 나는 시간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구나, 나는 요 정도 할 수 있구나. 아이가 이제 머리도 좀 크고 해서 정말 공부에 욕심이 생기면은,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려면은 나는 이런 아이니까 여기다 이런 식으로 더 시간을 쪼개야 되겠다,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거는 사실 어머니들도 하시는 거 추천해드려요. 자기 개발하시는 거,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려고 했던 거 있죠. 그거 다 적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거를 했다,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. PD 스타일을 제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썼어요. 그때 한 1년 정도? 진짜 뭐 한두 달 빼고 다 기록을 하면서 분 단위로 이렇게 다 계획을 해서 매일매일 내가 뭘 했는지, 얼마나 시간을 허비를 했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,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고부터는 이제 이거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간략한 투두리스트만 쓰고 남은 모든 시간을 저는 거의 허투루 안 쓰는 것 같아요.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목표 있죠. 높은 목표는 있고, 그거 말고 이 목표를 위해서 자잘한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, 이런 실천들을 몇 가지를 적어서 이걸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이런 걸 기록을 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. 저희 애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, 그 덕분에 부모도 확인이 되고, 그리고 아이들도 내가 뭘 했는지 확인이 되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. 이거는 사실 초등 저학년은 조금 힘들 것 같고, 한 4학년 이상? 그때부터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 엄마표로 하시는 거 저는 참 쉽진 않았어요. 쉽진 않았습니다, 솔직히. 그렇지만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정말 경제적인 큰 이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려요. 네. 그래서 엄마표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부담스럽고 해서 아예 시도도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, 또 나는 맞벌이라서 너무 힘들고 쉽지가 않다 하는 분들, 한번 이거 시도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어머니들 화이팅입니다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